네, 안녕하세요. 예, 12주차 1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주차네요. 그죠? 예, 잘 읽지도 않네, 말에. 예, 12주차 13, 14이 3개 주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 조별 과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업 활동 일지를 보시게 되면 3차 조별 과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HMD 중에서 좀 저가인 폭풍막영하고 VR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돈 얼마 뭐 만 원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만 원 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폭풍막영하고 VR박스를 한번 조사해서 둘 중에 하나요. 하나만 조사해서 아래 한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폭풍막영하고 VR박스가 있긴 한데 그때 막 빨리빨리 진도 빼느라고요.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HMD를 지나서 그 다음에 기업들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했던 게 인텔, 퀄컴, 그 다음에 가상현실 콘텐츠도 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 전 세계 가상현실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굉장히 뭐 전 세계가 지금 현재 폭삭 망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상당히 지금 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뭐 중국 시장은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아리바바 그다음에 텐센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을 저희가 한번 중국 시장을 어차피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빨리 와. 맨날 너무 늦었어. 오바 공부하는 척 한다니까 맨날. 아 됐어. 모의고사 7일 남았다. 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캐스터 제이입니다. 중국 알리바바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회사는 중국 인터넷 쇼핑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가장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90%까지 그런데 이 알리바바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VR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알리바바가 그리는 미래 VR 쇼핑몰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알리바바가 VR 쇼핑 프로그램인 바이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방 안에서도 마치 쇼핑몰에 있는 것처럼 쇼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단순히 중국의 쇼핑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미국의 쇼핑몰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상의 세계에서는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쇼핑몰이든 이용할 수가 있겠죠. 또한 현재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다르게 물건을 선택해서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만약 앞으로 내 몸을 스캔한 정보를 입력한다면 이렇게 가상으로 옷을 입어보는 것도 가능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개발 초창기 단계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래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할 만큼 자연스러운 VR 쇼핑몰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의 현대백화점도 가상 쇼핑 공간인 VR 스토어를 최근에 오픈했는데요. 이렇게 스포츠 매장을 360도 돌아본다든지 아니면 매장 안을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온라인 쇼 VR 공간 안에서 어떠한 물건을 그리고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미래예보였습니다. 하니까 그 이 정도는 뭐 한다고 치고요. 텐센트는 내가 아까 해보니까요. 이게 끊겼네요. 저기 그 링크가.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이게 어떤 거더라. 이거 IT 이슈 투데이 2019년 10월 22일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엄청 지각을 해서 지금 사실 10월 23일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예, 이제야 여기는 22일 방송을 올리는 그 주로 아주 이제 불성실한 IT 이슈를 그런 하는 그 방송입니다. 방송인데요. 제가 그러고 예, 보면 VR에 대해서는 여태 예전에 이거 어릴 외에는 때 업데이트된 게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심야 방송 DJ였는데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 이슈보다는 그냥 뉴스들로만 한번 정리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글이 VR 프로젝트였던 데이드림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VR 대신에 AR로 눈을 돌리는 것 같다라는 게 언론들의 추측인데요. 뭐 결국은 이제 한 3, 4년간 이끌어왔던 이 프로젝트를 철수하게 된 데에는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용자 확산에 실패를 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시장 성장세 자체도 기대 이하였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드림이라는 게 뭐였냐면 그 이제 뭐 휴대폰을 꽂아서 이렇게 눈에 HMD 형태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디바이스죠.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를 이렇게 꽂으면, 그러니까 눈에 착용을 하면 어떤 뭐 휴대폰을 꽂든 뭘 하든 해서 이제 VR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결국은 이제 철수하기로 결론을 지은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용자 확산에 실패했고 시장 성장세가 기대 이하였느냐? 이에 대해서는 결국은 HMD가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가 디바이스인가요? 디스플레이인가요? 이게 갑자기 헷갈리네요. HMD가 결국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유저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거부 반응이 계속해서 사실은 있는 상황이죠. 살짝 찾아보니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가 정확한 말이네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그래서 HMD라는 게 누가 봐도 이게 쓰기 되게 번거롭고, 그죠? 뭐 가격도 싸지 않은 데다가 실제로 쓰면 뭐 눈에 초점도 잘 안 맞고, 어떤 사람들은 뭐 토가 나온다, 뭐 그죠? 멀미 증상도 보이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성장세가 잘 안 온 것 같다. 그래서 구글도 이제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컨텐츠 제작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죠. VR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킬러 컨텐츠를 찾지 못한 상황이고, 글래스와 같은 그런 AR 서비스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실 그 결과까지 가는 중요하죠. 그때 어툴로서 9년에 제가 이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CJ에서 근무할 당시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AR을 또 알리바바가 정말 본격적으로 의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B앱이라고 보통 이제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D앱이라고 뭐 ABCD 별다른 D앱이라고 얘기는 하면 없네요. 우리가 이거 구글에서 그 VR 뭐 접은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샤오미 요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샤오미 쪽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Hey guys, this is Tech Brothers. We continue to review new gadgets from Xiaomi presentation. We already made videos about Xiaomi Mi Band 3 fitness tracker, Mi 8 SE smartphone. You can find them by the links in description. Today we want to talk about Mi VR standalone headset. As you may know, Xiaomi is cooperating with Oculus company for a long time. They already released their gadget called Oculus Go. This time, Xiaomi decided to release its own VR standalone headset. What makes it interesting compared to previous VR gadgets? Let's find out. Well, front side. The back side of the box is black, and here on the right side you can see 3.5mm stereo sound. 굉장히 싸게 보이네요, 그죠? It has two buttons on the front side. 이게 The display 얼마인가? with 2K resolution, 2K까지 2560 된다고? by 1440 pixels, and up to 72 Hz refresh rate. New gadget is equipped with distance and inertial sensors. By the way, VR headset uses Fresnel lenses from Oculus. It is a special modulated diffractive optical system that manufacturer promises to add in VR headset. It's a good
So for about $230, you will get standalone VR headset with stylish and comfortable $230? design, powerful hardware, and more than 100 available games and apps. Waiting for official release to buy. The link will be in description. Thanks for watching. Thumbs up and subscribe to our channel Tech Brothers. 이것도 한 20만 원대인 거, 20만 원대인가요? 예, 한 30만 원대인가요? 예, 그 정도 대인 것 같네요. 하웨이는 요새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하웨이죠, 그죠? 아, 이거는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샤오미도 그렇고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이게 링크는 안 걸려 있습니다. 텐센트. 뭐 텐센트는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부산에 투자하려다가 말았던 그 회사죠. 원래 부동산 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번 회사인데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이제 돌아서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자, 이런 쪽이 굉장히 지금 예, 뭐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본 쪽은 예, 주로 이제 게임 쪽이 이제 많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예, 5G하고 도쿄 올림픽 때문에 사실은 요게 이제 2020년도에 마쳤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1년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뭐 솔직히 뭐 도쿄 올림픽이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2021년서부터 아무래도 좀 시장이 급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예, 어떤 일본의 경제연구소에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 뭐 해외 어차피 우리가 지금 VR이나 AR이나 이럴 때 이렇게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B2B,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혹은 학교를 대상으로 혹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쪽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예, 시장이 좀 적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중국하고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한번 서치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2017년에 이거 죽인다, 남코의 드래곤볼하고 에반게리온하고 마리오 카트가 아마 인기 있는 컨텐츠로 VR 쪽에서, 그죠? 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개장이 되어 있고, 신주쿠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예, 신주쿠에서 신주쿠 존이 있다고 하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미국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요거는 그다음에 이제 하이프 사이클 얘기했고요, 그죠? 예, 하이프 사이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가셔가지고, 지난번은 대면 수업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향후 우리 회사에서 어떤 기술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특히 R&D 중심의 회사에 여러분들이 진출하시게 되면 꼭 이거는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동향인데요.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하고 애플하고 구글 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페이스북은 예, 일단 링크가 끊어졌고요. 미안합니다. 애플은 어떤가요? 네임드가 되거나 수만 팔로워를 가졌거나 애플 글래스에 대해서 준비가 됐네요, 그죠? 이거는 최신 여러분 데이터인 것 안녕하세요. 같습니다. 오늘도 라이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기대하고 있는 애플의 신제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폰 12, 에어태그, 에어팟 스튜디오로 알려진 오버이어 헤드폰, 혹은 애플 글래스 정도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제품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애플 글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마트폰은 더 이상 혁신이란 게 없을 만큼 발전했어요. 최근에 나온 갤럭시 S20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를 보면 제조사들이 공들이고 있는 부분은 딱 하나, 카메라입니다. 그만큼 카메라를 제외하면 발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 제조사들은 그 다음 단계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몇 년만 지나면 폴더블 스마트폰이 현재는 가지지 못한 디스플레이 내구성이나 방수 방진, 그리고 두께도 해결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폴더블도
정도로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이런 스마트폰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장 파이 자체를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조사들은 웨어러블에 이어 히어러블까지 다양한 파생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해당 생태계에 묶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준비하는 그 다음 단계, 애플 글래스입니다. 사실 애플 글래스는 아이폰 SE처럼 매년 또 사골같이 우려내는 루머였어요. 솔직히 너무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2018년 4월 시넷에서 최초로 애플의 AR 그리고 VR 글래스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들을 확인해 주었는데, 당시 시넷은 애플이 코드네임 T288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가상현실의 VR보다는 증강현실의 AR 제품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현실 세계와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EDIS 같은 제품을 계획 중인 거죠. I am Edith, Tony Stark's augmented reality security and defense system. 그리고 실제로 2019년 하반기 비공개 발표에서 애플은 AR 글래스가 미래 하드웨어 사업의 뿌리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런 기사들과 루머들을 토대로 또 사고를 몇 년 동안 끓이다가 최근 가장 핫한 이 남자 존 프로서가 애플 글래스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는데요. 마케팅 네이밍은 애플 글래스, 디자인은 평소에 사용하는 이런 안경의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존 프로서가 실제로 본 프로토타입은 플라스틱 소재이지만 실제 공개되는 시점에는 메탈 재질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나 구글 글래스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살짝 부담스러운 디자인이 아니라 진짜 요런 안경보다 테두리가 살짝 두꺼운 안경테인 거죠. 그리고 존 프로서는 애플 글래스의 상세한 스펙도 공개했습니다. 애플 글래스는 사생활 침해 그리고 몰카 같은 프라이버시 이슈로 별도의 카메라 모듈은 달려있지 않지만 라이다 센서가 프레임 오른쪽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이제야 왜 애플이 토사구 패드의 운명을 가진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지금 왜 굳이 출시했는지 감이 오시죠?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달려있는 라이더 센서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애플 글래스 개발팀에게 간다고 합니다. 확실히 안 사길 잘했어. 또 애플 글래스의 디스플레이는 기존 다른 제품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이렇게 프레임 옆에서 빛을 쏘는 프로젝팅 방식이 아니라 안경알 자체가 하나의 디스플레이라고 하며 양쪽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기를 컨트롤할 때는 이 오른쪽에 달려있는 라이더 센서로 손가락의 제스처를 인식하거나 프레임을 터치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해 보여요.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 추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애플의 기기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꽤 다양한 정보가 유출되었는데요. 애플 글래스는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진 무선 충전 스탠드를 제공한다고 하며 안경을 뒤집어서만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뒤집어서 놔야 무선 충전 패드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애플 글래스는 애플워치 1세대처럼 대부분의 데이터를 아이폰에 의존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애플 글래스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경이라는 폼팩터상 A13 같이 고성능의 AP를 감당하는 배터리를 함께 넣기에는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할 때 해결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시 후 몇 년간은 아이폰을 꼭 가지고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게 출시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의 성능에 따라서 퍼포먼스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카톡 알림 빨리 받고 싶으면 아이폰 새 걸로 사 라는 큰 그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 프로서는 애플 글래스의 가격도 공개했는데 애플치고는 정말 혜자스러운 가격 499달러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프레임만 499달러고요. 도수를 맞추기 위한 안경알 비용은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 글래스가 출시되면 가로수길 한 켠에 이렇게 사람들 줄 서가지고 4, 2, 7 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애플 글래스의 공개 시기는 2020년 4분기 애플 이벤트에서 아이폰 12, 애플워치 시리즈 5와 함께 발표되거나 2021년 1분기 새로운 맥북 프로 그리고 아이폰 SE 플러스와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We do have one more thing. 하지만 발표 후에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날짜는 2021년 4분기 혹은 2022년 1분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멀었네 싶으면서도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품이니만큼 빠르게 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애플 글래스에 대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애플 글래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네, 야, 이제 애플이 드디어 이제 애플 글래스를 만드네요. 내가 알기로는 그 애플 12에 보면은 거기도 라이더가 있다는 걸로 내가 좀 얘기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나는 애플 그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이더는 그 웨이모라고 하는 그 자동차 회사는 아니죠.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 주가를 달리고 있는 그 웨이모 그 뭐 무인 택시라고 하나요?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들을 이제 3D로 그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이긴 디바이스이긴 한데 좀 비쌉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서 아까 저기 뭐 499달러, 한 500달러 정도 된다는 게 라이더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더를 이용해서 이제 제스처 같은 거 이렇게 손의 제스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감지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홀로렌즈 2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 방식은 아니고요. 그냥 카메라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향상되어서 이제 잘 되긴 하지만 이게 좀 처음엔 되게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손 컨트롤하는 그런 장면들을 인식을 잘 못한 거죠. 근데 라이더는 굉장히 그 인식을 잘해요. 잘하긴 잘하는데 이제 가까운 물체만 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어떤 애플의 그 12가 뭐 소문대로 저기 라이더가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라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사진을 찍거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데이터들이 다 애플로 모여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도 이제 자율주행 경쟁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뭡니까 안경까지 글래스까지 개발하게 되면 나 같은 안경을 쓴 사람한테는 희소식인 게 저거까지 뭐죠 도수까지만 넣을 수 있는 그런 안경이 되니까 늘상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네요. 물론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HUD라고 해 자동차의 글래스 전면 운전 글래스 앞에 이렇게 CG처럼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내 안경 글래스에 그런 거 막 보인다 그러면 이걸 24시간 동안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지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쓰고 있는 동안에는 도수가 제공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쓰고 있는 안경을 벗어던지고 그 애플 글래스를 가지고 안경을 쓰게 되면은 일하는 동안에는 그렇죠? 별 문제 없이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 상태로 정말 된다고 한다면 살 저는 의향은 있습니다. 뭐 가격이 조금 다운되면 좀 좋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라이더가 좀 비싸서 좀 그렇긴 한데 대량 생산하게 되면 좀 싸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글래스 안에서 그죠. 그리고 또 아까도 내가 보니까 프로젝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지금 부직스라든가 이런 거 제가 구매했던 거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 팔리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뭐 베스트 10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 글래스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영상이나 인포메이션을 처리하는 부분이 안경의 특정 위치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왼쪽 오른쪽 글래스의 모든 것들이 다 디스플레이 장치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획기적인 디스플레이 장치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한번 쓰면서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쫙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머리 위에 짜자작 나온다든가 예를 들면 그죠? 지난번에 얘가 중간고사 몇 점 받았다든가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농담입니다만 그죠? 그런 일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싹 애플 글래스만 보고 싹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인식이 돼 갖고 자동 출석이 된다든가 이러면 이제 뭐 도망도 못 가겠네요, 여러분. 그죠? 이러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구글 쪽은요. 구글 글래스 2가 잠깐 얘기가 나왔었어요. 좀 보시겠습니까? 잠깐 나왔는데 얘가 사실은요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글 글래스 2 버전은 이게 몇 년도에 나왔냐면요, 이 영상이 작년도 5월달에 나온 영상이거든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얘네가 구글 글래스 2가 이제 여기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십시오. 디스플레이 장치가 이런 식으로 한쪽에 좀 쏠려 있어요. 저기 왼쪽에 보이시죠, 그죠? 오른쪽에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애가 바로 구글 글래스에서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 이렇게 특정 지역만 돼서는요, 얘는 안 되겠는데요. 얘는 뭐 잽이가 안 되겠는데 애플하고는 잽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가 나왔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뭐죠? 오른쪽 쪽에 주사하는 요 프로젝트 때문에 여기 영상을 보기 위해서 눈을 치켜 떠야 돼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뭐 애플에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애플 글래스를 만들기 전에 구글 글래스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디스플레이 장치가 바로 오른쪽 위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디스플레이를 보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쪽을 눈동자를 글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를 위한 그런 어떤 그 사용자 중심의 그 글래스가 아니다 라고 막 혹평까지 했습니다. 근데 구글 글래스 2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애플 글래스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 경쟁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긴 그 영상인데요. 애플에서 또 한 가지 또 장점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네가 애플 글래스를 만들게 되면 이게 여러분 어디서 팔리겠습니까? 바로 애플 스마트폰 매장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애플 스마트폰 매장에서 이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정말 끝내준다고 그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한 번씩 써보면서 체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좀 한번 내놓게 되면은 굉장히 자신이 있다. 하지만 자기네는 빨리 내놓지는 않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영상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그 AR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AR 증강현실 지금 시장에서 나왔는데 AR 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약간 HMD 냄새가 나는 홀로렌즈 2 쪽으로 해서 산업용으로 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 AR 글래스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고, 애플 글래스가 올 12월 달이나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뭐 어나운스 되게 되면 좋겠네요. 한번 또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면 우리 그 강의가 끝나기 전에 한번 발표가 된다 그러면 정말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한번 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대면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